최 기자가 박장충의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. 박장충의 어머니는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다 큰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. 잘 죽었죠? 천벌을 받은 건지도 몰라요. 그 인간이 보낸 돈 다 기부했어요. 사실 절반은 마당에서 태워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밤에 잘 때마다 비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 돈 뺏긴 분들한테 미안해서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. 두 사람은 잠시 많은 감정이 요동치는 듯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. 최 기자의 눈물의 진심이 보이자 잠시 뒤에 박장충 어머니가 손을 뻗어 최 기자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최 기자가 손을 본능적으로 뒤로 뺐다. 흠칫 놀라며 박장충 어머니는 손을 멈추었다. 그러나 여전히 최 기자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. 최 기자와 불안이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. 그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노트북에서 최 기자가 지금까지 녹취해 놓은 음성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. 다시 물을게. 최 기자. 음성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표정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인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이 표정과 눈빛에서 새어나왔다. 17살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다 골목에서 배를 얻어맞고 도서관 뒷산 중턱으로 끌려갔었어. 그때 끌려가던 중에 그 마지막 가로등이 생각나. 가로등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저기에 있던 게 아닌가? 기자님이 아내와 같은 고통을.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말을 하는 최 기자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번져 울리고 있었다. 그날 그 새끼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가로등만 화나지 않았어도 그 가로등을 죽이고 싶었어요.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. 그 말에 그녀는 무언가 올라온 듯 내뱉듯이 속에 있는 걸 토해냈다.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안 아파요? 왜 우리가 죽여야만 끝이 난다고 생각하셨어요? 오브라는 면목이 없는 건지 혹은 더 이상 슬픔을 참을 수 없는 건지
아니면 대답을 찾는 건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. 그 모습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했다. 기자님, 갈게요. 오브런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최 기자를 바라보고 많은 감정들이 뒤섞인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. 아프게 할 생각 없었어요. 최 기자 슬픔이 밖으로 나온 듯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. 눈물로 아롱진 시선에 그녀의 때 탄 운동화가 보였다. 지희왕 검사는 출입문 옆에 벽에 기대 있었다. 그는 입을 앙다문 채로 허공을 무심하게 보고 있었다. 그의 옆에는 황은희 변호인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. 접견실 안 테이블에는 최 기자와 오브런이 마주 앉아 이미 충분히 감정적인 대화를 나눈 뒤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. 그 새끼가 죄를 모르면 내가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. 죄를 깨닫는다면 나는 그 새끼를 용서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. 그 마음을 아는 듯 오브런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. 그리고 최 기자를 미안함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. 용서가 뭔지, 이 나라에서 용서가 뭔가요?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요. 당신이 죽이면 용서하기 위해 살아온 난 무엇인가요? 나에게는 그게 오브런은 입을 앙다물고 견디면서 최 기자를 바라보았다. 정말 미안하다는 눈빛이 섞인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. 갈게요. 왜 나를 피해요? 나도 같은 피해자인데 나는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오브런이 출입문을 열고 뒤돌아서서 잠시 우두커니 최 기자를 바라보았다.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듯 잠시 머뭇거렸고 그런 그를 변호인이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. 그런 그들에게 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한마디만 대답해줘요. 그놈 죽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오브런이 짧지만 큰 숨을 내쉬었다.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눈물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다. 그리고 대답 대신 최 기자에게 목례를 하고 출입문에서 사라졌다. 오브런과 변호인이 가고 난 뒤 그 누구도 출입문을 닫지 못했다.